오늘은 고려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운명을 맞은 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고려 제2대왕 해종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종을 나약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객을 맨주먹 한 방에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력을 지녔던 진정한 무인 왕이었죠. 그런 해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종은 912년 태조 왕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무였고 어머니는 나주 호족 출신인 장화왕후 오씨였죠. 흥미롭게도 해종의 출생에 관해서는 꽤 특이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왕건이 나주를 정벌할 때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오씨를 만났는데 그녀의 뒤에 오색 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고 하죠. 그녀가 마음에 든 왕건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신분의 그녀를 임신시키기 곤란했던 왕건은 질땡땡정을 했고 그러곤 잠에 들어버렸죠. 하지만 왕건의 비범함을 느낀 오씨는 왕건이 돗자리에 사땡한 정땡을 손으로 쓸어모아 자신의 질 속에 넣었고 그렇게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해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록들은 해종이 죽은 후 왕위를 차지한 세력들이 해종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어쨌든 해종이 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왕건은 벌써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오씨의 가문이 다른 호족들에 비해 세력이 약해서 신하들의 반대가 예상됐고 이에 왕건은 한 가지 꾀를 냈죠. 자왕포를 상자에 담아 오씨에게 보내고 오씨가 이를 대신 박수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건의 의도를 파악한 박수리가 해종을 정윤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921년 해종은 마침내 태자가 되었죠. 그렇게 태자가 된 해종은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932년에는 북방 변경을 순시했고 936년 후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에서는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선봉에 섰죠. 당시 해종의 나이는 불과 24세였는데도 용맹을 떨치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43년 5월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31세 해종이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해종의 왕권은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가인 나주 오씨 가문의 세력이 약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는 신라 왕족 출신이나 강력한 호족 가문 출신들이 많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주 오씨는 견훤의 침입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는데다가 해종에게는 왕요, 왕소 같은 야심 가득한 이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외가는 충주 유씨로 여러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해종은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이복 동생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말을 들어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왕위에 올랐던 탓인지 해종의 재위 기간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해종 암살 시도 사건이었죠. 어느 날 밤 자객이 해종의 침실에 침입했습니다. 자객은 시위하던 내시를 칼등으로 내리쳐 기절시키고 이불을 찔렀지만 그것은 지푸라기였죠. 이미 낌새를 채고 피해 있던 해종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란 자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해종은 칼끝을 피하면서 자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단 한 방에 자객을 죽여버렸죠. 무예가 뛰어났을 자객을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아버지 왕건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전장을 누볐던 해종은 상당한 무력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해종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왕권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해종은 그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을 그냥 넘기는 나라는 없지만 해종은 어쩔 수 없이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해종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항상 호위 갑사들을 데리고 다녔죠. 거기다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일조차 불안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신체가 강건하다 해도 계속되는 암살 위협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인데요. 결국 해종은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해종의 최대 정적은 왕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왕규는 광주 출신 호족으로 태조에게 두 딸을 시집보낸 강력한 외척인 동시에 해종의 장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해종의 이복 동생인 왕요, 왕소가 모반을 꾸민다고 고발하기도 했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치 상황 속에서 해종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종의 유일한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박수리였습니다. 박수리는 해종이 태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를 보호해주는데 힘썼죠. 그러다 보니 박수리 역시 왕규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며 각각 호위로 100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945년 해종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정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데 그해 9월 해종은 중광전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장인 왕규의 온갖 음모와 동생들의 권력 다툼을 방치한 채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향년 34세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종의 죽음에는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평소 건강했던 그가 특별한 징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해종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가 아닌 호족들에 의한 시해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복 동생인 왕효와 그를 도운 왕식념입니다. 해종에게는 어렸지만 흥화군이 있었는데 해종이 죽자 왕효가 군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이는 흥화군에게 갈 보위를 왕효가 빼앗았다는 것으로 봐도 무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종은 호위무사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걸 뚫고 건강했던 해종을 시해할 수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죠. 어쨌든 다음 왕위에 오른 왕효는 바로 고려 3대왕 정종입니다. 그런데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는데요. 왕규와 그의 세력 300여 명을 모두 처형했고 박수리도 강화도로 유배 보낸 후 목숨을 빼앗았죠. 이는 정종이 미리 계획된 쿠데타를 통해 왕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종의 후손들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 흥화군은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과 함께 광종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딸 경화궁 부인은 광종의 후비가 되었지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종의 혈통은 여기서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죠. 하지만 해종은 사후에 의외의 대우를 받았는데요. 인종시대에 종묘 개편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해종은 백성에게 공덕이 있으므로 불천지주로 모셔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불천지주란 영원히 종묘에 모셔져야 할 존재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해종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존숭받았죠. 또한 해종의 이름인 무자는 고려시대 내내 피위되어 모든 무자가 호자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무신이 호신으로, 무반이 호반으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종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무력을 가진 진정한 무인이었습니다. 자객을 맨주먹으로 죽일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도 정치적 배경이 약해서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해종의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주변의 지지와 든든한 배경 없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